4차 파이널 문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문제는요, 조금 어려운 비문학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K하고 L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이에요. 자, 비문학 뭐부터 봐라? 그렇죠. 항상 문제를 먼저 접근할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 문제를 봤더니요, 보기 내용이 제시가 돼서 주체인지 객체인지를 찾으러 나와 있네요. 두 번째 문제는 L 문제를 봤더니 그렇다면 객체적 어떤 불명한 의미는 무슨 말일까 하고 조건에 맞게 쓰라 제시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먼저 내용을 보면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자, 미국의 생물학자 윌슨은 하등 생물에서 고등생물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생물학을 목표로 사회생물학을 주창하였다. 사회생물학을 주장합니다. 누가? 윌슨 아저씨예요. 그는 생물학을 모든 사회 행동의 생물학적 기초에 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한 학문이라고 정의하고 사회를 유전학과 진화론에 기초하여 규명하지 않는다면 사회의 현상을 올바르게 설명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그는 인간의 윤리 문제도 생물학적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회와 윤리 등과 관련된 인간의 의식도 내외 시상하부와 대내 변형계에 있는 장서 중추에 의해 형성되고 제어되며 유전자의 특성이 이기적이든 이타적이든 생명체가 지니는 특성은 결국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윌슨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인문학적 통찰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존재하는데 이러한 비판을 방어할 수 있는 철학적 근거로서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이 제시되기도 한다. 잘 보셔야 됩니다. 윌슨의 사회 생물학이고요. 이것에 대한 비판을 근거로서 화이트헤드의 유기적 철학이 등장한다 이야기해 줍니다. 자, 다시 윌슨의 주장에 대해서 사람들 인문학적 통찰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존재하고요. 이런 비판을 커버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자신의 철학에서 이념적 기초로 제시한 개념인 현실적 존재자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화이트헤드에 따르면 현실적 존재자는 세계를 구성하는 전극적 실제이다. 현실적 존재자는 다양한데 신도, 허공 속에 부여하는 먼지도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도 모두 현실적 존재자이다. 이들은 존재적 중요성이나 기능에는 차이가 있지만 현실적 존재자라는 면에서는 같다. 화이트헤드에 있어 현실적 존재자는 과거를 주어진 조건으로 하여 미래를 새롭게 창출하는 과정 속의 실제이다. 그런 점에서 신도, 먼지도, 세포도 순수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실적 존재자는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화이트헤드가 만든 현실적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화이트헤드는 우리 현실 속에서 현실적 존재자를 자들 사이에 관계만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유기차라고 하면서 현실적 존재자들의 협력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강조하였다. 특히 그는 감각의 현실적 존재자를 서로를 파악하는 과정이 공제와 통일성 이론 과정인 합생을 거쳐 새로운 현실적 존재자가 생성되며 이 새로운 현실적 존재자는 다시 그러한 과정을 거쳐 또 다른 현실적 존재자를 생성하는 데 참여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때 일련의 과정은 존재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이미 정해져 있는 질서를 따르는데 하나의 현실적 존재자는 후속하는 새로운 현실적 존재자에게는 주어진 조건, 즉 여건이 되고 그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화이트헤드는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현실적 존재자는 질서에 따라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전 단계에 되돌릴 수 없는 고유성을 갖는다는 그 점을 강조하였다. 화이트헤드가 현실적 존재자는 조각난 단편이 아니라 펄떡거리는 경험의 방울이라 표현한 것은 현실적 존재자의 특성을 역사로 부정이 아니라 힘력자예요. 강하게 이야기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화이트헤드 철학이 생물학적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현실적 존재자는 주체적으로는 소멸하지만 객체적으로는 불멸한 등을 피력하였다. 다시 말해 현실 존재는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후속하는 새로운 현실 존재자의 여건이 되기 때문에 객체적으로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잘 보셔야 돼요. 주체는 소멸하지만 객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자, 이는 현실적 존재자 내부의 미래가 잠재되어 있다는 말로도 표현되는데 이는 화이트헤드의 철학과 생물학이 접하는 지점이 된다. 생명체로 유전자가 끊임없이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것, 즉 개체 유전을 통해 객체적 불멸성을 실현한다. 앞선 존재자와 후속하는 존재자로 이어지는 과정은 질서를 통해 이루어지고 공제와 합생을 거치며 생명체의 존재 목적이 달성된다. 화이트헤드는 생명체의 존재 목적은 자신의 세대를 마감한 후에 다음 세대로 자신의 유전자를 물려주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목적을 생명의 중추라고 칭하였다.
현실적 존재자로서 생명체는 개체 유전을 통해 생명 출주를 달성하고 미래 존재자들에게 결정적 여건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화이트헤드의 유기책 철학이 사회 생물학의 유전자 결정론을 지지하는 근거로 평가되는 이유를 잘 설명해 준다 나와 있습니다. 자, 아까 문제 뭐였습니까? A를 바탕으로 주체와 객체, 주체 뭐였습니까? 우리 소멸될 수 있는 거고 객체는 소멸될 수 없는 존재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원적인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지요. 오케이. 자, 한 대의 자동차란 존재부터 이야기해 봅니다. 그럼 자동차가 설명하는 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주체는 하나고 객체는 약간 포괄의 개념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그럼 자동차는 뭐가 되는 거야? 혼자 있는 거잖아. 주체가 되겠죠. 반면에 바닷물은 소멸하지 않고 뭘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포괄의 개념이니까 얘는 객체가 될 거고 쌍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같다는 동일한 객체는 아니다. 독립으로 본 거죠. 그럼 얘는 주체가 되어야죠. 주체, 객체에 대한 내용들을 떠올려줄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L을 보시면 들어갈 내용이에요. 현실적 존재자는 주체적으로 소멸하지만 객체적으로 불멸하다는 문장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문장의 의미를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느 분에 이해되지 않는 문제사에 처했구나. 그럴 때 앞뒤 문맥을 통해 추론해 보면 돼. 고마워. 그렇다면 존재자는 주체적으로 소멸하지만 객체적으로 불멸한다는 의미는 뭐가 되는 거야? 하나의 현실적 존재자는 소멸하지만 그쵸? 뭐가 생성이 되는 거야? 후속하는 현실적 존재자는 생성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 부분이 어디 있느냐? 현실적 존재는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되기 때문에 절대 되지 않는다. 이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결과적으로 여기 같은 말을 집어넣으면 너무 쉽죠, 문제가. 그래서 한번 이렇게 장난질 해봤습니다. 이 문제들 확인해 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K와 L 문제였습니다.